자, 관련해서 그 뉴스 외적인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빨리 검색해 주세요. 북한이 우리나라 무인기에 대해서 연평도에서 이륙해가지고 돌아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을 폈고, 우리 군은 사실무근이다라고 딱 잡아떼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비행 궤적을 비롯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을 그동안에 있었던 그 침투 시기라든지 이런 노선들을 북한이 공개를 했단 말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사실이 맞다고 하면 이건 절대 민간 차원에서의 무인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거 북한이 28일 날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를 분해해서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가 이륙 지점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무인기의 비행 조종 모듈을 분해해서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일 오후 11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서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북진해서 평양 상공에 진입했다가 비슷한 경로를 따라서 역방향으로 백령도에 복귀하는 비행 계획 경로를 보여주는 그래픽도 북한이 직접 제작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날아갔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면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이 좀 보여지는 게 육로를 통해서 올라갔다고 하면 보다 많은 관측이 가능했을 텐데 중간중간에 해상을 통해서 저렇게 돌아서 넘어갔다고 하면 평양시 안에 접근할 때까지 이게 관측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그 무인기는 사실은 무인기라기보다는 무인 드론에 가까운 기종이에요. 무인기와 무인 드론. 네. 그러니까 종류가 사이즈가 좀 작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무인기보다는 사이즈가 무인기가 작다. 훨씬 작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경로를 보게 되면 백령도에서 평양까지가 직선 거리로 15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렇게 삼각구도로 건너갖고 오는 거잖아. 네. 그럼 어떻게 봐도 왕복 400km 이상을 날라서 왔다 갔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군이 공개한 무인 드론 중에 400km의 항성거리를 낼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드론이 그렇게까지 오래 날을 수가 없어. 연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그래서 그 기종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면 왜 그 기종을 들먹거리느냐? 북한 입장에서도 이게 아니 여기서 백령도에서 평양까지가 400km 아니에요. 150km인데 갔다 오면 얼마야? 왕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비행기가 우리가 띄웠어 일회용으로 띄우는 게 아니잖아, 무인기를. 그건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 300km고 요렇게 해상으로 돌아가면 400km 이상을 날라야 된다니까. 근데 무인 드론이 저렇게 못 날라요. 중간에 공중급이 왔습니까? 백령도의 섬 북쪽 끝에서 북한까지의 거리는 고작 13.3km. 요건 13km고 이거를 가야 되잖아,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무인 드론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외무부가 아닌 북한의 국방성이 하고 있는 얘기는 지네들도 어떻게든 외교성하고 전혀 다른 관계에서 입장을 꺼내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격추됐다고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이 노획했다고 하는 저 드론은 우리 군의 드론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왜 국군의 날 행사에 그 드론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공개가 됐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대 전 국회의원, 김종대 국회의원의 지적이 딱 맞는 거예요. 북한이 우리한테 무인기들을 보내가지고 용산 상공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급하게 윤석열이 드론 부대를 창설하라고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드론 부대는 여러분들이 흔히 드론 가게에서 보는 사협 형태로 생겨갖고, 이렇게 날개 여러 개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카메라 찍고 하는, 그거를 기본 모형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이런 비행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지 않는 영역에 있는 부분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저 드론 같은 경우에 중국산을 사다가 급하게 배치를 한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지. 그럼 저게 원래 제작사가 중국이었으면 북한도 얼마든지 중국을 통해서 저런 비행체들을 노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획득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비행체가 실제 우리가 보낸 거냐 아닌 거냐를 확인하려고 하면 그 비행체 안에 들어있는 일종의 GPS 기록, 비행 기록을 확인하면 돼. 네. 북한이 그걸 통해서 이걸 내놨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전체에 대한 디지털 비행 기록을 공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지도만 그려갖고 얘기를 한 거는 뭐겠느냐는 거지. 실제로 그만한 디지털 증거가 없다고 봐지는 거야.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공개된 드론은 이게 글라이더 형태의 긴 날개를 갖고 있는 거고, 북한 외무성이 찍어서 평양 상공에서 삐라 뿌린 드론은 분명히 삼각형 델타형을 가지고 있는 최신형 드론이었어요. 최신형 비행체였다고. 심지어 5kg가 넘는 그 삐라통까지 달고 날아갈 수 있을 정도의 출력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북한이 주장하는 그 드론은 택도 없는 얘기야. 북한이 내놓은 사진으로 공개한 사진으로 그거. 본 거는 택도 없는 얘기야. 그거는 진짜 100km도 못 날라요. 네. 그 전기야, 아마. 구동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거랑 모양이 가장 비슷한 거는 대한항공이 만들어서 납품했던 KUS-9이라고 하는 최신형 국내 대대형 정찰 드론이 있는데 그거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는 북한이 격추하거나 노획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물건을 내놓고 비행 계정만 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백령도에서 드론이 출격했다고 그러면 이건 민간이 아니라 군이 보낸 게 거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간인은 드론을 날릴 수도 없고 저쪽 안에서 이거를 갖고 와서 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국내에 아무도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거기 가서 삐라를 뿌리겠어? 결국 우리 군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서 도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그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증거가 삐라밖에 없으니까 아까 얘기한 진짜 오리지널 날아갔던 비행체는 노획을 못하니까 결국은 이걸로 갖고 우기고 있는 거지. 자, 근데 우리 정부 입장은 이렇게 3번 바뀌었거든요. 마지막에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북한 자작극이다라고 얘기를. 네. 북한이 자작극을 했다. 네, 북한의 자작극이다가 마지막에 입장 바뀐 거예요. 그러기에는 삐라 내용이나 인쇄의 질이 너무 좋은데? 너무나 충무로틱하던데? 너무 우리 거던데? 글씨체나 폰트가?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거를 갖고 북한은 외교적으로 우리를 졸라게 때리고 있어요. 선제적으로, 침투를 했다. 미국 입장에서 쉴드를 못 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지금 그 쉴드 칠 여력이 없다니까.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정권이 넘어가요, 일주일 새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 이렇게 북한하고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고 파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뭔가를 몰아친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라도 미국이 한국 정세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